예, 소개받은 박재영입니다.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분 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아주 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전에 김경모 교수님 발표에서 보면 세 가지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사를 우리가 좋은 기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좋은 기사라는 이 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자들이 자기가 쓰는 기사를 나쁜 기사라고 말할 리는 없죠. 그리고 사실 그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어떤 기사든 어느 측면에서 볼 때는 다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좀 더 안 좋다 이런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누가 봐도 괜찮다 할 만한 어떤 기사를 뽑아낼 수는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BJ가 좋은 기사 이쪽 그 인덱스를 만들 때는 아마 그런 기조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라고 왜 그런 논란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기준이 투명 취재원 4개, 이해 당사자 4개, 관점이 복합적 관점.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런 기사는 나도 썼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저거는 저 조건을 충족하기 까다롭지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어떤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확인이 될 테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좋은 기사라는 조건은 아주 대단히 좋은 기사를 좀 걸러내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만 충족하면 굉장히 좋은 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예, 이제 그런 여러분의 약간 어떤 그런 태도, 그런 견지에서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이제 투명 취재원이었죠. 이 투명 취재원이 4개 이상 있으면 좋다는 건데, 국내 일간지, 뉴욕타임스, 더타임스, 아사히 신문 기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측정한 다음에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기사 하나에, 그죠? 보시다시피 지금 국내 일간지가 2.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그래프, 막대 그래프만 딱 보시면은 뉴욕타임스가 독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사 하나에 투명 취재원이 8.4개 평균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지금 한 3배 이상 차이 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더타임즈나 아사히 신문이 우리보다 조금 좋은 가운데 뉴욕타임즈에는 많이 뒤져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지표에서는 뉴욕타임즈가 독보적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일간지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눈에 보시기에 편차가 있지만 한 가지 좀 당부드릴 거는 이 편차는 굉장히 미세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2차 분석은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 한국신문과 뉴욕타임스 같은 이런 이 편차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독보적이고 두드러진 거지, 국내 신문 간의 편차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시해도 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궁금하시면은 밑에 신문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명 취재원이 하나 이하인 기사와 10개 이상인 기사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10개 이상인 기사죠. 이 앞에 있는 그 그래프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보시면은 기사 3개 중에 하나 이상이 투명 취재원을 10개 이상 담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신문은 어떻습니까? 기사 3개 중에 하나가 투명 취재원이 1개 이하인 기사들입니다. 그죠? 이 정도 되면 지금 간격은 훨씬 벌어져 있다. 뉴욕타임스가 대단히 좋은 신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로 볼 때는 상당히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좋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 조건이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해 당사자 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해 당사자 수도 보시면은 국내 일간지 뉴욕타임 비슷한 거의 일관적인 패턴이 나오고 있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일간지 사이에 차이도 조금 있지만 굉장히 미세한 편입니다. 한국 신문과 뉴욕타임즈의 차이에 비하면. 마찬가지로 이해 당사자 1개 이하인 기사와 10개 이하인 기사 보니까 그래프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신문 간에도 굉장히 일관적이지만 이 조사 자체도 굉장히 일관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이해 당사자가 1개 이하인 기사가 우리가 굉장히 많고, 이해 당사자가 10개 이상인 기사가 뉴욕타임즈가 굉장히 많더라. 앞에 제가 말씀은 잘 안 드렸지만 사실 더타임즈나 아사히 신문에 비해서도 국내 일간지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특히 더타임즈야 영국 신문이니까 조금 제쳐두더라도 일본 이러면 우리가 저널리즘에서는 그다지 별로 존중하지 않는 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 데이터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나은 측면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
관점 다양성, 아까 김경모 교수님이 발표하시다시피 복합적 관점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복합적 관점이 지금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관점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렌지색이 많으면은 뭐 그다지 좋지 않겠죠. 그죠? 국내 신문에 상당히 많고 국내 신문에 반대로 복합적 관점은 적습니다. 그 그래프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면은 뉴욕타임즈가 되어 있습니다. 복합적 관점의 국내 신문 간 비교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굉장히 차이가 미세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사 비율을 뽑아보니 국내 신문이 7.5%입니다. 전체 기사 694개 분석했는데 그중에 52개가 좋은 기사에 해당하는 거였고 뉴욕타임즈가 55.6% 두 개 중에 하나 그 일면 기사 두 개 하나 건너 뉴욕타임즈는 굉장히 좋은 기사를 할 만하다. 우리는 10개 중에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가 안 되니까. 더 타임즈가 31.5%, 아사히 신문이 9.7입니다. 아사히가 우리보다 좀 많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7.5와 9.7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 일간지에서 좋은 기사의 비율.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사의 비율이 국내 일간지 사이에 어떠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이와 유사한 연구를 몇 건 진행을 했었는데 그 진행 결과를 선행 연구와 다 대비해서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10개 일간지 일면 기사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90년 정도 되면은 벌써 이게 새로 쓰기 기사도 들어가 있죠. 그죠? 있죠. 새로 쓰기 기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잔잔한 기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기간의 기사를 샘플링해서 좋은 기사 비율을 뽑아보니까 8.1%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있는 요거요. 이제 국내 5개 일간지 일면 이거는 머리 기사만 본 거죠. 일면 톱 기사만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면에 있는 여타 기사를 포함했던 데이터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면 머리 기사가 그래도 기사가 길고 충실할 수 있으니까 11.1%로 약간 높아져 있습니다. 2006년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조금 전에 제가 발표했던 요 국내 10개 일간지 일면에 이거는 기사 3개만 본 겁니다. 기사 크기로 톱, 사이드, 서드 3개만 본 겁니다. 그게 7.5%. 그 다음에 아사히 신문 같이 봤던 아사히 신문이 9.7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오렌지색이 이제 미국 신문인데 이게 더 타임즈 요번에 조사했던 그죠? 31.5%. 그 다음에 미국 16개 신문 일면 요게 2005년도 데이터인데 미국 16개 신문이니까 미국에 그냥 전역에 있는 제법 큰 신문 일면 기사 전체를 조사했을 때 33%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4개 대형 신문의 일면, 그 4개 대형 신문의 밑에 적혀 있다시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USA 투데이입니다. 이 4개 신문의 일면 기사만 했을 때는 52%로 올라갑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조사에서 55.6%. 그러니까 미국 신문은 대체로 우리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3배에서 한 8배 정도 이상은 높다. 미국의 대형 신문, 우리의 일간지와 견줄 수 있는 미국의 대형 신문으로 가면은 우리하고는 차이는 너무 현저하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0% 우리 국내 신문은 어떻게 조사해도 10% 내외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좋은 기사의 비율이라는 게. 근데 미국 신문은 벌써 30%, 5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미국의 기준이라서 국내 맥락에 맞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유목을 달리해서 한번 조사를 수치를 한번 구해봤는데 그다지 우리한테 우리 쪽의 그 어떤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지수를 구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어떻게 해도 우리 쪽에 그다지 이롭게는 잘 안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우리 쪽에서는 좀 이따 이나인 교수님 때 발표가 되겠지만 예컨대 제목에 직접 인용구를 사용하는 것 이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제목에 직접 인용구가 없는 기사가 좋은 기사인 거죠. 미국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넣어버리면은 아까 봤던 우리의 지금 7.5%가 좋은 기사 비율이 거의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기사 구성 방식이 맥락 중심입니다. 맥락을 제시하는 쪽에 기사를 썼다. 이런 기준을 넣어도 우리 쪽에 악영향이 옵니다. 좋은 기사 비율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대가 되는 취지는 기사에
핵심 취지원입니다. 그 기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단 하나의 취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취지원을 꼭 실명으로 써라. 이것 역시 규범인데 그 기준을 적용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신문의 지수는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을 더 집어넣으면은 우리나라 쪽 지수는 더 안 좋아진다. 이런 게 저희들이 그간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얻었던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제가 참고 삼아 국내 신문과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에 있는 기사를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좋은 기사라고 말하자면 선별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사 예시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기사 보시면은 아마 뭐 대단하지 않은 기사로 보입니다. 그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대단하지 않은 기사를 써내기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꼬치꼬치 들어가 보면은 이 외의 여타 기사는 취재원이 적거나 취재원이 익명이거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이해 당사자를 많이 담지 못하거나 그런 전제 조건에서 다 충족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기사가 굉장히 쓰기 어려운 좋은 기사다. 마찬가지로 뒤에 나와 있는 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기사야 기사 길이가 기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 기사는 기사도 짧아요. 하지만 굉장히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는 기사라는 거죠. 뒤에 있는 미국 기사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번역했는데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우리와 기사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